이 남자의 이름은 사이키 쿠수오. 올해 나이 16살에 핑크색 헤어가 돋보이는 조금도 평범하지 않은 의문의 고교생입니다.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말문이 트이고 あれ今なんか喋った？すみません。恥ずかしながら代弁の処理をお願いします。 1개월 후에는 걸음마를 시전, 내친김에 공중부양까지 해내고 마는데요. ふーちゃん、いろいろできるんだね。 하지만 신경이 무딘 부모 덕분에 별다른 제약 없이 그대로 성장. 결국 사이키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평범한 고교생이 되고 맙니다. 숟가락 구부리기와 투시는 물론 무려 독심술도 가능하지만 超うんこしたいし早く家帰らなきゃ。早く来いよバス。ときめきもクソもあったもんじゃない。 일상에서는 이러한 능력들을 감춘 채 평범한 인간으로 위장,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일부러 시험을 망치거나 체육시간 피구 경기에서 고의로 아웃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ここで当たっておこう。おお、魔球かよ。俺、マジか。 머리 위에 동그란 장식은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만에 하나 이게 없으면 단지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도쿄가 전멸하고 全て破壊するほどの力が。 혹시라도 안경을 끼지 않은 채 타인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상대방이 돌로 변해버리는 무서운 능력까지 장착. 급기야 수많은 학생들이 돌로 변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영화는 이러한 사이키를 필두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수많은 캐릭터가 등장, 일반적인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상황들을 그려나가게 됩니다. 은혼 실사판에 후쿠다 유이치가 연출을 맡았으며 사토 지로와 무로 츠요시, 하시모토 칸나 등 낯익은 배우들이 잔뜩 등장, 역대급 병맛을 선사해 주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하이퍼 병만리즘의 진수를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あら、みりんが切れてる。初めてのお使い。みりん。 스산한 북서풍에 뼈마디가 시려오는 어느 쌀쌀한 가을날, 여기 아키하바라 한복판에 거대한 괴수가 출몰합니다. 이 괴수의 정체는 일명 대머리 아저씨. 왼쪽 옆머리를 힘차게 쳐올려 오른쪽까지 커버하려는 애지한한 모습이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어 주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어디선가 보라색 팬티 차림의 거대한 남자가 등장하여 폭주하는 대머리 아저씨와 맞짱을 뜨기 시작합니다. 괴수와 히어로 모두가 비호감인 충격적인 상황. 과연 여러분은 이 엄청난 영화를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다이사토 다이키. 일본을 위협하는 온갖 괴수들의 힘차게 맞서 싸우는 방위청사나 특수기관 소속의 비정규직 공무원입니다. 평소에는 지극히 평범한 중년의 남자지만 괴수가 출몰하게 되면 전시 모드로 돌입, 발전소의 전기를 흡수하여 거대한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이는 다이사토 가문 대대로 전해지는 특수한 유전 형질에 의한 것으로서 다이키 역시 가문의 업을 이어받아 6대째 대일본인이 되었다는 설정이죠. 하지만 이러한 활약상과 달리 일본 내 그의 입지는 매우 처참한 편. 남녀노소 불문 그를 민폐로 여기며 온갖 조롱과 비난을 일삼고 있었는데요. この間大日本人戦ったんですけどどうでした？暴れてはいるんでしょ。戦ってんだからなんか知らないですけど。見てないです。好きじゃない。かえって僕らはもう本当迷惑っていうかですね。顔がでかい。前の方がキレがあったかなって感じ。なんか普通ですね。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 일본을 향한 괴수들의 습격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다이키의 의무적인 국토 방위도 쉴 새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로테스크하다 못해 엽기적이기까지 한 괴수들의 비주얼이 이 영화의 백미, 동공을 후려치는 어마무시한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지는데요. 제작 당시 일본이 처해 있던 다양한 문제들을 쇼와의 상징인 특촬물에 빗대어 매우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풍자한 작품입니다. 특히 미국의 영웅들이 나타나 위기에 처한 다이키를 구해주는 마지막 결투씬은 자국의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종속적 관계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대일본인으로 묘사되는 과거의 일본을 향한 냉소적인 비판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병맛은 병맛인데 어쩐지 깊은 맛이 느껴지는 사골국 같은 병맛. 지금까지 팬티만 입은 중년 남자의 호국보훈 액션물 대일본인이었습니다. ちょっとあれなんだ求愛っていうことなのか。そうや、私とやりたいね。いやいやいやいやいやちょっとダメだよダメだよ。もうこんなとこでもうそういうことを始めたらもう絶対ダメだからね。するかいな。君あれずーっとバカバカバカしてあれいやいやいやでもすごいモーションの書き方じゃないか。あればっかり。君やめなさい。君それ女性の方が全く感じてない。なんなんだよこれ。 당연히 학원 액션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맙소사, 무려 OL들의 전쟁입니다. 사무직 여직원들이 분파를 이루어 세력을 다투고 주먹으로 승부를 가르는 극단적인 설정. 이거야 원 웬만큼 약을 빨지 않고서야 이런 컨셉이 나올 수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원작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또한 착각. 일본의 천재 개그맨이라 불리는 바카 리즈무가 한 땀 한 땀 직접 써내려간 오리지널 시나리오입니다. 학원 액션과 OL의 조합이라니, 아니 이런 영화를 굳이 안 볼 이유가 있을까요? 영화 속 OL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보통의 OL, 다른 한쪽은 각각의 세력을 구축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전투형 OL인데요. 각자 서로의 세상을 터치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암묵적인 룰. 하지만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평범한 OL이었던 주인공 나오코가 주먹의 세계에 휘말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뭔가 뻔한 듯 하면서도 변화구가 난무하는 느낌적인 느낌이죠. 흥미로운 소재만큼이나 캐릭터 설정 역시 솔찬히 쩌는 편. 주역으로 등장하는 OL들은 광견이라 불리는 사타케 시오리와 개발부 소속의 악마 슈리, 칸다일파의 대장인 대괴수 에츠코 등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을 자아내는 슈퍼한 매력의 소유자들인데요. 심지어 중반 이후 등장하는 대기업 OL들은 얼탱이가 뽀짝하게도 남자들이 연기, 누가 봐도 중년의 남성인데 뻔뻔하게 OL로 등장하여 관객들의 전전두엽을 전전긍긍하게 만들어줍니다. 알고 보니 싸움의 천재였던 주인공 OL과 후반부로 갈수록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무지막지한 전투 OL들의 목숨을 건 맞짱. 여기에 사무직 여사원에 걸맞는 특별한 훈련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솔찬히 사로잡게 되는데요.
철지는 학원 액션은 오케이 거기까지. 키보드 대신 죽방을 후려치는 사무실 여직원들의 짜릿한 맞짱이 화면 한가득 아름답게 펼쳐집니다.次元が違いすぎてなんかピンとこないわ。人間の喧嘩じゃないよね。漫画かよ。 여기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색다른 슈퍼 전대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일본어로 여성을 뜻하는 조시즈. 전임 레인저들의 임기 만료로 인해 슈퍼 전대에 공석이 발생하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오직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새로운 슈퍼 전대를 구성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팀의 특성상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장애물들이 조시즈의 앞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속눈썹 연장 때문에 출동을 거절하고 あ、もしもしブルー何してんの？あ、ごめん。今松エク中。松エク？なんでよ。怪人来てんだよ。ちょっと勘弁してくださいよ。怪人は気にしないと思いますよ、まつげ。何気に気にするって。松エクと怪人倒すのどっちが大事なの？あ、それは。ごめん、松エク？ 전투 도중 갑작스럽게 자신의 색깔에 불만을 토로. ねえ、いい加減さ、色で呼び合おう。ね。それで言うと一ついいですか？ミカさんの青と私の紺がかなりの具合で被っているのがずっとどう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が、すみれベージュが良かったな。ベージュって戦隊でベージュって。じゃあ私。 적인에 뿜는 지독한 악취에 전의를 상실, 페브리즈를 사기 위해 전장을 이탈하는 등 すいません、リバースさせていただきます。大丈夫レッド？まさかレッド、お腹に赤ちゃんが？違うでしょ、臭いからでしょ。ファブリーズをかけるしかないわ。そうね。ダウニーの香りも出たのよ。ダウニーの香りがするなら戦えるかもしれない。買ってくる。近くのスーパーで買ってくる。これ近くにスーパーありますかね？ 이런저런 다양한 사정에 의해 멤버들 간의 팀워크에 균열이 가게 되면서 조시즈에게도 크나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전대를 지휘하는 사령관 찰즈 역으로 사토지로가 열연, 특유의 더듬거리는 화법으로 확실한 신스틸러를 담당하고 있으며 황당하지만 현실감 넘치는 디테일한 설정들과 전대물의 클리셰를 모조리 박살내는 극도의 호전성, 당대 최고 여배우들의 뻔뻔한 연기가 관객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만듭니다. 자, 과연 조시즈는 각자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로 뭉쳐 지구를 구할 수 있게 될까요? 지금까지 관객들의 허를 찔렀던 치명적인 전대물 조시즈였습니다. 로보 게이샤さこちらの비밀리에 게이샤 암살단을 육성하며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던 카게노 철강.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팀을 이끌 만한 에이스가 없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회장인 아버지의 명을 받아 에이스 발굴에 나서게 된 히카루는 어느 날 맨손으로 전화번호부를 찍고 있는 요시에라는 소녀를 발견. 그녀의 화려한 무술 실력에 크게 감동하여 진격의 길거리 캐스팅을 시전하게 됩니다. 이후 요시에는 인생 역전 의 꿈을 안고 카게노 철강에 입사, 게이샤 암살자로서 혹독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입사 동기였던 친언니와 쓸데없는 과열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두 자매는 몸의 일부를 로봇으로 교체하는 등 점차 인간이길 포기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가슴을 활짝 그랜드 오픈하여 기관총을 쏴 제끼고 입과 겨드랑이에서 칼날이 튀어나오는데요.
그렇게 어느덧 최고의 암살자가 되어 착실히 임무를 수행해 나가던 요시에는 어느 날 카게노 철강의 본 모습을 알게 된 뒤 GG를 시전, 결국 회사로부터 버려져 폭사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이후 요시에는 카게노 철강의 피해자들로 이루어진 노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심지어 하반신이 탱크로 변하는 충격적인 신무기까지 장착, 카게노 철강의 악당들과 본격적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탱군이라 불리는 아슬아슬한 분위기의 여성 듀엣을 필두로 입에 회전 톱날을 장착한 게이샤 로봇, 급기야 걸어다니는 거대 성 로봇과도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참고로 얘한테 맞으면 무려 건물에서도 피가 납니다. 얘들도 후시딘 바르면 나을까요? 아무튼 막판에는 드디어 카게노 철강의 최종 병기로 거듭난 언니와 생사를 건 최후의 대결을 펼치던 중 갑자기 분위기 합체, 뭔가 돈독한 자매의 정을 보여주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오늘따라 왠지 애끓는 가족애가 그리우신 분들께 강력 추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초밥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인간을 습격하는 본격 멘탈 붕괴 및 정신수련 영화였죠. 관객들이여 안드로메다행 급행 열차를 타라! 다음은 이구치 노보루 감독의 2012년작 데드 스시입니다. 전설적인 초밥 장인의 딸로 태어나 미래의 미스 초밥왕을 꿈꾸고 있던 주인공 케이코는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넌 여자라서 초밥을 만들 수 없어, 주방에서 썩 꺼져주렴 라는 미친 소리를 듣고 가출을 결심, 곧 아름다운 뷰가 돋보이는 시골의 한 호텔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런저런 잡일을 해가며 온갖 핍박을 당하던 케이코는 호텔 주방장의 난잡한 초밥 요리 실력에 깊은 빡침이 장렬, 곧바로 참교육을 시전하게 되는데요. 설상가상 이를 보다 못한 손님들이 자신을 제지하려 들자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고자로 만들어버리는 본격 씨말리기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아직 좀비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싸한 기분은 왜 때문일까요? 자, 그렇게 케이코의 근본 없는 깽판이 정점으로 치닫을 무렵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뜬금없이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남자의 정체는 원래 코마츠라는 제약회사의 연구원이었지만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서 복수를 결심, 마침 이 호텔에 놀러온 제약회사 임원들을 발라버리겠다며 새로 개발한 신약을 들고 몰래 잠입해온 것이었는데요. 그 신약이란 바로 죽은 생명체를 되살려내는 것으로서 일단 감염된 오징어가 초밥을 물어서 좀비로 만들고, 그렇게 좀비가 된 초밥을 먹은 남자는 이상하게 철분 맛이 강하게 난다며 과다출혈로 사망, 이후에 초밥들이 날아다니며 인간을 습격하는 아스트랄하면서도 스시발랄한 장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을 뿐 진정한 병맛은 바로 지금부터였는데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 대충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밥이 짝짓기를 하고요. 5초 만에 아이들을 낳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죠? 넘어가고요. 어디선가 불을 뿜는 초밥이 등장하자 한 남자가 이를 버텨내고는 초밥을 한 입에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맛있대요. 그리고는 곧 도끼를 든 참치인간이 등장해서 케이코와 함께 밀당을 하고 놉니다. 이 와중에 썸 타고 자빠진 거죠. 아무튼 그 밖에도 오만가지 귀샷 액션을 후리는 장면들이 대거 등장. 보는 이들로 하여금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였지요. 평균 320개의 밥알로 이루어진 맛있는 초밥들의 화끈한 액션. 지금까지 매장면 광기가 서려있는 궁극의 요식 호러물 데드 스시였습니다. この子やっぱりなんだかすごい
마징가 Z의 창시자인 나가이고의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에반게리온의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충격적인 실사화를 이루어낸 작품이었죠. 다음은 뭔가 작정하고 만든 듯한 무흐 컨셉의 마법 소녀 액션물 사토 에리코 주연의 큐티 하니입니다. 하니ブーメ1966년 요술공주 셀리를 시작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마법 소녀물. 그 중에서도 나가이고의 큐티 하니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들을 대폭 추가하게 되면서 변신 소녀계의 이다나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런 덕후 맞춤형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실사화했던 작품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2004년판 큐티 하니입니다. 무려 그라비아 아이돌 출신의 사토 에리코가 주인공 하니로 등장. 과즙 및 터지는 상큼한 매력으로 만찢녀의 정석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사와 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파격적인 연출이 꽤나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작품일 거라 예상되지만 그래도 이 주제곡만큼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자, 그렇다면 큐티 하니는 대체 뭐하는 친구일까요? 일단 그녀의 정체는 천재 과학자인 키사라기 박사가 사고로 죽은 딸의 외형을 빌려 만들어낸 안드로이드 소녀로서 오직 삼각김밥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 변신을 가장한 5만 가지 코스프레를 선보이며 수많은 남성들을 렛츠 기립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거기에 조증이 의심되는 세상 해맑은 쾌활함까지 장착, 주위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는 극강의 친화력을 보여주고 전투력 또한 발군의 실력을 자랑, 슈퍼히어로 뺨치는 강력한 피지컬로 다수의 적들을 순식간에 압살시켜 주었는데요. 한편 극중에서는 판사 크로라는 악의 무리가 등장. 큐티 하니의 아이 시스템을 훔쳐 세계를 정복하려는 아니나 다를까 뻔한 개수작을 꾸미게 되는데요. 무려 최종 보스인 주제에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시스터 G를 필두로 황금빛 하이 실종 패션으로 안구를 썩게 만든 골드 크로, 6개의 팔로 괴기스러운 액션을 선보였던 코발트 크로와 입에서 빈병기가 발사되는 마성의 스칼렛 크로,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마이크 쥐어잡고 요란하게 한 곡 땡기시더니 갑자기 팽이로 변해서 돌려깎기를 시전하는 블랙크로까지 뭔가 하나같이 정신줄 놓게 만드는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안드로를 메다로 꽂아버리는 프레시한 충격을 선사하게 됩니다. 뭐 애초에 원작부터가 전반적으로 약반 느낌이니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토 에리코의 패기 넘치는 코스프레 대잔치가 궁금하신 분들께만 살짝 추천해 봅니다. 일본의 전통 요괴인 카파가 등장. 뜻밖의 거대 괴수로 변신하여 쌍절곤을 돌려대는 영화였죠. 다음은 아스트라란 기운이 정수리를 찍고 내려오는 병맛 괴수물 하라구치 토모 감독의 2010년작 데스 카파입니다. 도시에서 아이돌 생활을 하던 중 급 피로감을 느끼게 된 카나코는 어느 날 할머니의 편지를 받고 은퇴를 결심, 고향 마을인 시리코다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와의 꿈같은 재회에 대한 기쁨도 잠시. 곧 할머니는 카나코의 눈앞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사실 카나코의 집안은 대대로 카파라는 존재를 지켜오던 무녀 가문으로서 할머니는 카파를 지켜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 채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한편 할머니를 치고 달아나던 폭주족
녀석들은 그 와중에 카파가 모셔져 있던 사단까지 부수게 되고, 그로 인해 깊이 잠들어 있던 카파가 부활, 뺑소니범들을 모조리 끔살시키며 공포스러운 첫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파는 얼큰하게 취한 부장님 같은 모습으로 카나코 앞에 등장. 갑자기 아이들과 함께 해맑은 모습으로 뛰어놀며 영화의 분위기를 개판으로 조져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그렇다 치고 이분은 대체 나이가 몇 살인 걸까요? 아무튼 중반 이후부터는 갑자기 세계 정복을 꿈꾸는 미친 과학자와 물고기 인간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거대 괴수까지 출연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급기야는 괴수물 버프를 받아버린 거대 카파까지 등장. 자위대가 공수해온, 당초에 저런 걸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크기의 오이를 먹은 뒤 갑자기 비치 발리볼을 즐기며 행복한 한때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잘 가라 정신줄. 지금까지 데스 카파였습니다.